이번에 롱폼이라서 집보들이 제일 좋아하는 필로톡으로 돌아왔는데 그 중에서도 집보들이 꾸준하게 가장 궁금해하는, 가장 좀 관심 있어하는 주제, 언니 돈 많아요? 돈이 어떻게 그렇게 많아요? 에 대한 뭔가 나의 스토리, 노하우랄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같이 얘기해보려고 오늘은 돈 많이 버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좀 편하게 얘기를 해볼까 해. 강의파리, 전자책, 댓글에 노션 링크 이런 거 아니고 진짜 경제활동 열심히 하는 아는 뭐 언니, 친구, 동생이 이때까지 살아왔던 얘기한다 하고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DM으로 진짜 많이 오는 질문. 지금 당장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에 대한 내 답변은 진짜 항상 똑같아. 정말 단순하게 딱 3가지. 1번, 시급을 올린다. 2번, 일을 많이 한다. 3번, 시급이 높은 일을 많이 한다. 나는 이 3가지 모두를 했던 것 같은데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대학교 때 썰을 조금 이제 풀어보자면 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합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자마자 항상 내 목표는 내 시급은 내가 올려보자 였어. 사실 다들 일은 적게 알고 돈은 많이 벌고 싶잖아. 근데 그러려면 내 시간은 정해져 있으니까 시간당 최대 효율을 뽑을 수 있게 시급이 높아야 되는데 그걸 누가 몰라.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는데 했을 때 나는 2가지 방법을 썼어. 1번은 우선 고용이 돼. 시급이 고정인 어떤 한 회사의 인턴을 구하는데 내가 뽑혔어. 그래서 나도 그렇게 시작을 했지. 내가 그때 일하던 곳은 외국계 스타트업이었거든. 스타트업 특성상 회사가 유동적이잖아. 난 이 시스템을 좀 이용하려고 처음부터 전략을 세웠던 것 같아. 인턴 계약 기간인 3개월 동안 회사에서의 내 효율을 좀 증명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시급 조정을 좀 해봐야겠다. 사실 이게 거창한 게 아니거든? 다들 똑같잖아. 공부 열심히 해서 연봉 협상 시즌에 연봉 올리는 거? 딱 그거거든? 근데 그거를 최대한 좀 이렇게 짧은 기간에 하려고 최대한 내 수치를 보여줄 수 있는 업무를 좀 도맡아서 하거나 그런 업무가 없다면 그걸 내가 일부러라도 만들어서 했었던 것 같아. 그리고 정말 티를 엄청 냈어. 나는 마케터였는데 우리가 뭐 A, B, C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면 나는 D라는 프로젝트를 따로 기획해서 상사를 설득하고 그걸 좀 실현하고 그로 인해서 내 기획이랑 뭐 운영을 바탕으로 얼마만큼의 전환이 나왔는지 나는 개인 보고서에 항상 좀 열심히 기록을 했던 것 같아.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우리 팀이 조금이라도 더 눈에 띄게 팀에 대한 어필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 그리고 그냥 진짜 열심히 했어. 업무 시간 외에도 막 인사이트 찾아보고 근데 사실 그게 나의 목표를 위해서잖아. 90일 뒤에 내 시급을 올려야겠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업무라기보다는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 과정, 나의 성장? 그렇게 느껴져서 나는 좀 재밌었어.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90일 뒤에 정말 시급을 약 140% 정도 올렸고 조율을 할 때 내가 원하던 연봉도 회사에서 맞춰주셔서 연봉 협상까지 원하는 금액으로 했어. 근데 이게 특수성은 당연히 있지. 그래서 뭐 외국계 회사기도 했고 그 중에서도 조직이 되게 유연한 스타트업이기도 했고 인턴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맡아서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특수한 상황인 거고 근데 내가 스토리를 풀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미 짜여진 그 시스템 내에서만 열심히 하면 요즘은 돋보일 새가 진짜 없는 것 같아. 다들 능력치들이 너무 좋잖아. 그러니까 나만 특별하기가 되게 힘들다고 생각하거든. 그럼 거기서 내가 돋보일 수 있을 만한 좀 그런 특별한 상황이라도 만들었어야 됐던 것 같아. 카페 알바를 예로 들자면 뭐 요즘 유행하는 데코, 레시피, 진열 방법, 이벤트 이런 거를 찾아서 매니저님께 아니면 사장님께 제안을 먼저 드려본다든지 우리 매장만의 불편한 점이 있다. 근데 그걸 개선시킬 만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정리해서 노션 링크로 전달을 드린다든지 이런 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실 나도 같이 지금 일하고 있는 팀이 있거든. 지원 채널을 위한 직원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역으로 나한테 뭔가를 이렇게 제안 주실 때마다 진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런 것들을 내가 먼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자처해서 한다면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눈길이 한 번이라도 더 가고 그로 인해서 사업장에 정말 좋은 영향이 있었다면 또는 있을 것 같다면 내 시급을 조율해 주실 생각의 폭은 조금은 넓어지겠지. 이러한 행동들이 그리고 내가 했던 행동들이 정답이다 이건 아니지만 나는 이런 방식으로 내 시급을 좀 올렸었고 2번째로는 내 시간의 쓰임을 계산해봤어.
생각보다 뭘 할 때 준비 시간, 이동 시간 이런 게 너무 긴 거야. 대학생 때는 학교 근처에 살았어서 그리고 일본에서 차를 몰기가 좀 되게 애매했기 때문에 집 밖을 나가서 어디에 일을 하러 간다는 그 행위 자체가 생각보다 되게 시간이 많이 드는 거지. 근데 코로나 이후로 재택근무가 되게 많아졌잖아. 그래서 그거를 적극 활용. 최대한 집 밖에 나가지 않고도 수익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다 보니까 편집 외주, 온라인 영어 수업, 상세 페이지 제작 이런 좀 이제 프리랜서, 결이 짙은 그런 활동들도 같이 시작을 하게 됐어. 근데 이런 작업들의 특성이 내가 내 시급과 작업의 양을 정할 수가 있잖아. 작업물의 퀄리티, 나의 일정 이런 거를 베이스로 고객한테 나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얼마에 제공할 것인지 그 자율성 자체가 나한테 있잖아. 당연하게도 수요가 있어야 내 작업물들이 팔리겠지만 또 그 수요를 뭐 가격에 맞출 것인지 퀄리티에 맞출 것인지 그 자율성조차도 나한테 있으니까 내가 내 노동 또 작업의 가치를 스스로 책정하고 그게 팔리면 아 내가 시장에서 수요가 있구나 하는 생각에 이런 것들도 되게 재밌게 일을 했던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진짜 자연스럽게 엔잡러가 됐고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 시급도 높이고 일도 많이 하게 된 거지. 그렇게 진짜 이것저것 하다 보니 대학교 졸업 전에 대기업 평균 월급 정도의 수익은 냈었던 것 같아. 그런데도 나는 사실 이게 되게 리미트가 걸린 수익 활동이라고 생각을 했었어. 학교라는 게 또 나는 유학생이었다 보니까 학교가 비자와의 뭔가 상관관계도 있고 해서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학교에 써야 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사실 정해져 있잖아. 원래는 대학교 다니면서 휴학도 해보고 교환학생도 하고 천천히 이것저것 해보면서 졸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다시 또 생각을 해보니 좀 빠르게 학교를 졸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학교를 다니는 와중에는 좀 학교에 집중을 하고 4학년 때 막학기에는 22학점을 들으면서 졸업을 했어. 그 정도로 그때는 학교가 약간 내 중심이었거든.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그 당시 수익은 더 올릴 수 있었겠지. 하지만 그로 인해서 뭔가 미래의 내가 겪게 될 상황들 뭐 복학을 하고 이사를 하고 또 복학을 하게 되면서 놓칠 뭐 기회비용, 졸업을 위해서 또는 졸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내가 놓칠 만한 기회비용 이런 거를 좀 생각하다 보니까 내 상황과 성향에서는 그냥 빨리 학교를 졸업하고 리미트 없이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난 당시의 수익 활동을 좀 과감하게 포기하고 학교에 전념했던 기간들도 있었어. 사실 그래서 진짜 예전에 막 하이틴 썰 올리고 이랬을 때 유튜브 롱품을 열심히 올리다가 갑자기 뭔가 이렇게 흉 사라져버린 것도 그 이유기는 한데 내가 그때 학교에 집중한다고 유튜브를 꾸준히 못해서 실패했냐? 아니잖아. 오히려 그 이후에 더 집중되게 또 쇼폼이라는 매개체로 자리를 잡아서 예전보다 더 성장했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그렇게 지금 내가 당장 right now 수익 활동이 어렵더라도 그게 실패라는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 내 삶을 좀 이렇게 큰 숲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앞에 이 나무가 10년을 살 나무지. 얘가 100년을 살면서 나한테 뭐 열매도 주고 그늘도 주고 할 그런 나무인지 그런 것들도 좀 이렇게 같이 생각하면서 그리고 나의 에너지 레벨 내가 가지고 있는 물의 양 10리터인지 100리터인지 1톤인지 생각해보고 이 나무들에게 계속 줄 수 있는 물이 고갈되지 않게 꾸준하게 이 나무들을 키워나가고 갖고 나가는 그 마음가짐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도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 자 이제 옛날 얘기는 좀 그만하고 그 다음으로 되게 많이 받은 질문 언니는 대체 뭘 하길래 그렇게 돈을 많이 써? 지금 현재의 내가 수익 활동으로 하고 있는 건 풀타임 컨텐츠 제작자 유튜버야. 그럼 유튜브 하면 더 많이 버나요? 진짜 상상치도 못하게 많이 벌 수도 있고 반대로 아예 못 벌 수도 있어. 오히려 내가 벌어놨던 돈과 시간을 깎아먹을 수도 있어. 왜냐면 내가 지금까지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두 가지 경우를 다 겪어봤거든. 뭐야, 왜 또 애매하게 돌려 얘기해. 이게 아니라 사실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은 사업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그리고 지금 나의 소득은 유튜브 그리고 다른 SNS들을 운영하면서 창출되는 사업 소득 100%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줄게. 자, 우선은 요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데도 당연히 돈과 시간이 들지. 촬영용 제품들, 그 화장품 구매 비용, 지금 찍고 있는 이런 촬영 장비, 편집하는 인력, 헤어, 메이크업, 미팅 같은 게 있으면 교통비 등등등. 채널을 운영하는 전반적인 행위에 대해선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소스들 촬영은 뭐 휴대폰으로, 제품 추천 이런 거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또 편집은 캡컷, 블로 이런 걸로 충분히 가능하고 이렇게만 하면 초기에 처음 시작하는 거는 비용 거의 제로로 시작할 수 있어. 그런데 채널이 커지기 시작하고 팬분들이 이제 주 시청자분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베이스의 고갈 속도가 진짜 빨라져. 새로운 거, 다양한 거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그들이 니즈에 맞춰야지만 내 영상이 알고리즘을 타고 노출이 되고 그걸 보고 사람들이 클릭을 하고 영상을 봐줄 거니까 편집도 조금 더, 카메라도 조금 더 보기 편한 거, 제품도 좀 더
뭐 신박한 거. 이렇게 관심이 들어오는 만큼 또 그에 대한 수입이 들어오는 만큼 그걸 충족시키기 위한 비용 자체도 더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비용을 상쇄할 만한 수익을 발생시켜야 하는데 크리에이터의 수익 구조는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 1번은 조회수 수익, 유튜브라든지 인스타라든지 틱톡 플랫폼 자체에서 나오는 그런 수익, 두 번째는 광고 수익, 브랜드랑 협업 영상을 찍으면 나오는 수익들, 세 번째는 커미션 수익. 내 쿠팡 링크 같은 커미션 링크를 공유했을 때 정산받는 수익. 여기서 시청자들의 피로도가 가장 낮고 빠른 수익 실현이 가능한 방법은 조회수 수익이지. 왜냐면 유튜브라는 뭐 플랫폼 자체에서 돌리는 다른 광고들의 비용으로 시청자들이 내 영상을 시청만 해줘도 나한테는 수익이 떨어지는 거니까. 근데 이 수익으로만 운영비가 충당이 되는 채널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채널들이 있어. 자세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내 채널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보면 정말 기본적으로 컨텐츠 제품 구매 비용, 내가 신박한 걸 찍기 위해서 사는 제품들, 그리고 또 지퍼들이 댓글로 DM으로 이것저것 리뷰해달라고 요청하는 제품들, 또 추천템, 비추천템 이런 거 찍으려면 촬영용 제품들만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이것저것 다 써봐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전반적인 구매 비용들부터 내 채널은 전담 편집자 한 분이랑 메일링이라든지 전반적인 협업 같은 거 관리해주시는 직원분이 또 따로 계시거든? 그럼 그분들 월급부터 내가 항상 촬영하고 일하고 있는 요 집 월세에 브랜드 미팅 같은 거 다니면 교통비에 모든 걸 다 합치면 한 달에 진짜 대충 계산해도 1,000만 원이 넘어. 그러니까 이 지원 채널을 지금처럼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는 내가 한 달에 현금 1,000만 원을 계속 투자를 해야 지금 양과 퀄리티 컨텐츠 발행이 지속적으로 가능한 거지. 그리고 유튜브는 좀 채널이 성장하고 사람들이 모일수록 당연히 모든 수익의 파이가 커지지만 그만큼 운영하는 운영비도 같이 커지기 때문에 유튜브는 조금 더 사업의 영역에서 고정으로 나가는 비용들, 수입 계산 이런 걸 다 좀 해보고 거기서 나온 순수익을 계산해봐야 내가 다른 경제 활동을 하는 것보다 이게 효율이 높다 아니다가 판단이 좀 날 것 같아. 이것저것 다 뗐을 때 순수입이 나의 월급보다 적다? 그러면 원래 다니는 회사가 훨씬 나을 수도 있는 거지. 만약 겸업이 가능하면 뭐 유튜브가 부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나도 처음에 쇼츠를 시작했을 때 이걸 꾸준히 해야만 채널이 성장할 것 같은데 그 꾸준하게 운영하기 위한 운영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회사 일도 같이 병행을 했었어. 그리고 사실 모든 사업이 그렇듯 보장된 수입이 없잖아. 누가 나에게 월급을 주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갑자기 내 수입이 끊기더라도 나의 직원분들 월급은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니까 갑자기 이 수익 활동이 어려워지더라도 내 조직을 내가 책임질 수 있냐, 내가 경제적으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되냐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알겠고요. 그래서 많이 벌고 많이 쓰려면 뭐 어떡하라고요? 유튜브를 해. 꼭 SNS 계정을 운영하라고 나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셀프 마케팅, 또 하나는 브랜드 마케터. 자, 셀프 마케팅은 무슨 소리냐면 다른 사업을 하거나 또 내가 다른 직업을 가져도 사실 요즘 자기 PR은 다 본인의 SNS로 하잖아. 그게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나에 대한 설명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유튜브, 인스타 이런 소셜미디어 계정 자체에서 수익을 실현시키려고만 운영을 한다기보다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재능, 직업, 사업 이런 거를 더 효과적으로 마케팅하고 본인 자체를 PR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또 빠른 방법이 SNS 운영하기인 것 같아. 내가 가진 장점을 극대화해서 남한테 더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SNS 계정 운영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을 해주고 싶고, 두 번째는 내가 또 다른 브랜드 마케터가 되는 거지. 사실 크리에이터가 돼서 브랜드의 광고를 받아서 협업을 진행하는 게 그들의 제품을 내가 마케팅 영역에서 도와주는 거잖아. 이 시장에서 지금 빠르고 효과적인 마케팅 방식이 SNS를 통한 또 크리에이터들을 통한 영상 마케팅이기 때문에 수요는 그래도 계속 있는 상황인 것 같아. 그리고 그 수요가 몰리다 보니 그에 대한 대가, 광고비도 높게 책정이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시간과 돈을 들여서 또 내 얼굴이 인터넷에 노출되고 타인의 평가들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현재 수요가 높은 시장에서 높은 가격으로 내 재화, 콘텐츠를 판매해볼 의향이 있다. 그러면 나는 꼭 도전해보라고 얘기하고 싶어. 물론 쉽지 않고 나도 쉽지 않아. 정말 우리 집보들한테 내가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다른 공급자들, 크리에이터분들도 사실 너무 많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 이제 내 컨텐츠를 소비해줄 사람이 어딘가에 있으니, 그리고 한국이 아니라 세계가 무대가 될 수도 있으니까 니즈가 있다면 도전해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높은 업이다 라고 나는 얘기를 하고 싶어. 근데 이게 사실 그 높게 책정돼 있다는 마케팅 비용, 훨씬 더 구독자들,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
마케팅 비용은 소비자가에 포함되어 있잖아. 우리가 사는 모든 물건 그리고 서비스에는 다 마케팅 비용이 이미 책정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사실 마케팅이라는 게 없어지지 않는 이상 그 비용 자체가 없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 다만 매체가 바뀐 것 같아. 예전에는 뭐 TV 광고, 옥외 광고, 방문 판매 등등 다른 경로로 마케팅 예산이 좀 쓰였다면 지금은 그 예산들이 SNS 광고, 네이버 검색 광고, 유튜브 광고, 뭐 인앱 광고 등등 다른 경로로 쓰이는 추세인 것 같아. 그리고 오히려 이런 온라인 SNS 마케팅 경쟁이 되게 심화되면서 소비자가는 낮아지는 현상도 있다고 나는 봐. 코덕으로서 예시를 두 개 들자면 마케팅비를 좀 줄이고 성분도 이렇게 바꿔서 판매하는 다이소 화장품들, 그리고 이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진행하는 공동구매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상업계가 발달하고 그 경쟁이 좀 고조되면서 그 많은 진짜 브랜드랑 제품들 중에 그들만의 또 다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다이소 브랜드들은 가격 경쟁을 선택을 한 거지. 그래서 요즘은 다이소 가면 내부에 막 메이크업 존, 그러니까 화장품 존 자체가 엄청 크게 메인으로 있는데 테스터들도 쫙 깔려 있잖아. 그런데 가격은 5,000원이야. 그런데 퀄리티 나쁘지 않아. 사실 이게 10년 전 로드샵 가격보다 저렴한 거거든. 퀄리티라든지 사용감 이런 건 전반적으로 더 좋아지고. 나는 이게 공급이 많아짐으로써 가격이 내려간 현상은 좀 되게 단적인 예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리고 또 다른 거 공동구매. 사실 저렴하지 않으면 살 필요가 없잖아. 그렇기에 다른 매체에 들어가는 뭐 광고 비용이라든지 입점 수수료라든지 판매 수수료 이런 걸 내려서 소비자가 자체를 내리고 이벤트도 하고 이런 혜택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 물론 반대의 경우도 많지. 운송임으로 저렴한 판매하는 캠페인들, 또 제품을 막 과장하거나 허위로 마케팅하는 그런 브랜드들. 진짜 너무너무 판을 치는 세상인데 그런 걸 잘 분별해내고 하지 않고 또 조심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너무너무 필요한 거라 이런 사람들까지 다 생각을 하고 운영을 해야 좀 채널을 길게 오래 할 수 있는 것 같아. 사실 이제 구독자들은, 특히 진짜 자주 보는 사람들은 다 알잖아. 이 사람이 어떤 스탠스, 어떤 마인드셋으로 영상을 찍고 제작하고 배포를 하고 또 판매를 하고 홍보를 하는지. 근데 거기에 진정성이 없으면 또 뭔가 이렇게 속이는 행위를 한다면 그걸 진짜 가장 빠르게 눈치채고 또 빨리 떠나가는 사람들도 사실 구독자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 근데 그것도 나에 대한, 또 내 채널에 대한 대중들의 반응이니까 유튜브를 만약 시작을 한다면 그런 모든 것까지도 포함해서 생각을 하고 운영을 해야지 건강하게 수익 실현까지 가능한 것 같아. 와, 진짜 얘기 많이 했는데 사실 이 영상을 찍을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 뭐 내가 정답도 아니고 또 누군가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많이 번 게 아닐 수도 있고 또 돈이 무조건적인 성공, 뭐 행복의 지표인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 단순하게는 왜 내 친구들이 연애도 할 거면 좋은 남자 만나고 어차피 일할 거면 좋은 일 하고 재밌는 일 하고 돈도 많이 벌고 하면 좋잖아. 그리고 이미 내가 한 것들도 집보들은 진짜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나는 항상 생각을 하거든. 사실 이미 더 잘하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런 질문들 진짜 많이 오니까 정말 내 친구들, 찐친들이 이런 걸 물어봤으면 내가 어떻게 답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 영상을 좀 찍어봤던 것 같아. 난 개인적으로 기본적인 의식주에 대한 욕구가 좀 해소되고 나면 그 이후에 돈에 대한 가치를 계속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그랬을 때 뭐 나는 내가 일을 조금 덜 함으로써 내 소중한 사람들이랑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거.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이점인 것 같고, 또 누군가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 주저하지 않고 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나한테 소중한 것들을 챙기고 지킬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되게 큰 것 같더라고. 근데 이렇게 이제 내가 나에게 돈이란? 이라는 정의 아닌 정의를 내리고 나니까 내가 경제 활동을 하고 일을 하고 이 모든 행위가 너무 재밌는 거야. 즐겁고, 그리고 이 모든 게 뭔가 나의 목표 때문이라는 생각이 계속 드니까 막 성취감도 들고, 그렇게 집보들도 이제 우리 모두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나의 목표를 위해서 내 행복과 내 효용을 이루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무튼 사실 제 걱정되는 게 중간에 약간 자극적인 부분들만 보고 막 이상한 말들이 올라올까 뭐라고 할까, 그게 제일 조금 걱정되고 무섭긴 하지만 정말로 이런 주제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던 그런 집보들에게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나는 다음 필로톡으로 돌아올게.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줘서 너무 고마워. 다음에 봐. 안녕.